안녕하세요. 상담심리사 김한수입니다. 저는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이라고 합니다. 장애가 아닌데 장애란 말을 왜 이렇게 사람들은 붙이기를 좋아할까? 그런 진단명 자체가 없어요. 나 결정장애야, 결정장애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재미있더라도 그런 키워드를 쓰나 봐요. 결정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당연히 깊이 고민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또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양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건데 왜 이걸 장애로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말을 할까? 다시 회복하기 힘든 상태를 보통 장애까지 가거든요. 근데 심리학에서는 오히려 우유부단하다라는 네. 성격적 특징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결정을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결정장애야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. 왜 그런 상황에 놓일까? 아니면 그런 특성을 보일까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걸 엄청 생각해봤죠. 언제 결정을 좀 우리가 선택하는 거를 힘들어할까? 그러니까 선택장애라고도 얘기하잖아요. 그럼 아주 큰 일생일 때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고민을 할 거예요. 근데 그건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.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남들을 신경 쓰게 되는 것도 있고, 그쵸.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고르는 게 더 많아질수록 우리가 이제 결정을 잘 못하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정서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고려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. 이럴 때는 문제가 있고 이럴 때는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다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것에 대한 욕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골랐을 때 안 좋은 것부터 생각하니까 이걸 고르지 않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한 게 있어요. 정서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을 두 사람 이 그룹을 만들어 놓고 누가 더 결정을 잘 하느냐라는 실험을 해봤는데 정서적인 사람이 오히려 결정을 더 잘한다고 하는 실험이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더 잘 고르려고 하지만 고려하는 이런 기준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. 또 한 가지는 외부적으로 너무 많은 게 있다 보면 비교하는데 또 스트레스를 우리가 또 받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다양한 게 많아질수록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이 약할수록 결정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거든요. 자기 혼자 있으면 어쩌면 잘 선택해서 배고프다 짜장면 시켜 먹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친구를 만나거나 대인관계 시에 특히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. 있죠. 네. 내가 내 거를 주장했을 때 저 사람이 반대를 하면 난 이 사람한테 미움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죠. 뭔가 그 사람들 감정을 맞춰야 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봐야 되고 여기서 이제 눈치도 들어가겠죠. 그러다 보면 자기 욕구는 계속 소외가 되니까 외롭고 공허하고 그러면 더 그럴수록 자기 욕구는 더 모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뭘 자기가 원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선택을 못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결정장애를 이렇게 봤습니다. 애착의 원인이다. 근데 그거는 제가 좀 그래요. 큰 어떤 거는 면에서? 막 겁없이 사요. 네. 근데 작은 건 엄청 고민을 하는 거죠. 이유가 뭔 것 같아요? 그게 지금 생각 떠오르는 건데 큰 거라면 이제 집, 네. 뭐 컴퓨터, 네. 뭐 센터에서 물품 이런 것들은 그냥 거침없이 사요. 네. 공공의 이익인 거죠. 쉽게 말하면 공공의. 내 거가 아니야. 나도 사용할 수 있지만 내 네. 거가 아니야. 근데 작은 거는 사실은 자기 거예요. 소소한 거. 그러니까 자기한테 쓰는 것이 고민되고 여자 같은 경우 이제 립스틱 이런 것들 네. 그런 걸 고민하게 되는데 이제 저는 고민하기 힘드니까 엄청 하는 거죠. 공공이라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. 목적이 있는 거고 맞아요. 이유가 있으니까 그건 잘 선택을 하는데 내 거라는 부분에서도 목적성이 좀 적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 거를 잘 못 고른단 말이에요. 그 이유가 뭐냐? 내가 없으니까 결정의 이유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잘 고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. 그러면 내가 생기면 된다는 거죠. 내 감정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. 자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. 네. 그러면 누군가에 대해서 맞춰주려고 하는 거와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갈등 안에서 결정을 내 걸 먼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네. 하나를 고르려고 할 때 이걸 고르려고 하는데
내가 이걸 고르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결정을 잘 못해요. 예를 들면 이거죠.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 내가 이거 사면 우리 집 생활비로 쓸 수 있는데 내가 괜히 이거 사가지고 우리 가정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.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. 그렇지. 그 부분에 대한 이유도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가 자기 걸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는 배운 거예요. 맞아요. 그 부모들이 맞아. 부모들이 자식 거 막 사주고 막 이렇게 남편도 이렇게 다 베푸는데 자기 거 못 챙기는 거예요. 부모를 이렇게 특히 엄마들이 그런 모습을 자녀가 보잖아요. 그러면 되게 싫어요. 그 면이 왜 저럴까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본인이 그러고 있어. 맞아. 싫은 면을 또 닮아가요. 신기하게도. 분리해야 되는 게 있어요. 나의 독립적인 나를 찾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선택해도 내가 책임진다. 이런 마음이 생기면 좀 더 이제 결정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다. 가볍게 치부해서 그렇지 그게 네.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. 다른 전문가들도 얘기해요. 결정이라는 거는 이걸 선택이 이걸 선택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포기하는 거야. 그런 것도 있죠. 네네. 맞아요. 이런 거 굉장히 납득이 갔거든요. 그러니까 나 이거 하고 싶어요. 근데 이것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결정이라는 거는 한 가지를 포기하는 거예요. 그래도 이게 좀 더 안전하다고 내가 택한 거라면 이제 포기에 대한 대가와 그렇죠. 요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. 그렇죠. 그게 그리고 어려운 거죠.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최고의 선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맞아요.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어떤 최고의 선택을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최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한테 선이면 되거든요. 내가 좋으면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안 좋더라도 남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어떤 최고의 선택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선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럼 내가 원하는 거가 뭐고 나한테 좋은 게 맞아. 뭐야라는 이제 질문이 그쵸. 들어가겠죠. 네. 그러면 원하는 것보다 정말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건가를 먼저 선택해 보면 이제 좋은데 또 우리 주부님들 이건 나한테 필요하진 않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. 아까처럼 나한테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안 사면 우리 가족에게 도움돼. 그렇지. 근데 그게 정말 도움되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. 내가 이거 안 사서 스트레스 받아서 애들한테 버럭할 거면 이건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. 근데 그렇게 좀 사고를 확장하는 거 네.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. 끝나지 않으니까. 선택은 무엇이? 끝나잖아요. 우선 선택하면 우선 그 상황은 끝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 갈등해야 되니까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그 갈등 속에 계속 놓이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힘든 거 아닐까요? 저는 오히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. 너 뭐 먹고 싶어? 빨리 선택해야지. 그래 빨리 그런 하지 문화. 이렇게. 빨리 이렇게 선택해. 그런 강요적인 부분이 있다 보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근데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럼 이 빨리 문화. 격차에 의해서 선택 자체에 대한 또 스트레스를 맞는 것 같기도 해요. 보면. 맞네요. 맞아. 한국 문화가 야, 빨리 해. 빨리 해야 되는 것도 중국집을 예를 들면 짜장면, 짬뽕 다 얘기했는데 좀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짬뽕과 짜장면에 술을 막 세고 있어요. 네, 사람들이 뭐 먹는데 세면서 나는 만약에 볶음밥이라고 얘기하면 시간이 늦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. 아니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또 미칠 것 같으니까 사실 나는 짬뽕이 아니라 오늘은 볶음밥을 먹고 싶은데 딴 걸 먹고 너무 싶을 공감 때 가는데요? 네, 그럴 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나는 오늘 볶음밥 먹을 건데 하면서 딱 고르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.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까봐 오히려 포기하고 속에서는 볶음밥 하는데 저도 그냥 짜장면 먹지 뭐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어요. 한국 문화가 튀지 말라는 거잖아요. 튀지 말고 빨리빨리 하고 그런 것들이 진짜 문화적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. 또 요즘 MZ 친구들이 그런 눈치를 좀 볼까요, 근데? 덜 보죠. 그죠? 네, 좀 그렇지 않을까요? 그게 덧치 문화가 같이 있다 보니까 맞아. 그런 것 덧치 같아요. 문화가 있었어. 그런 거. 옛날에는 누가 누구를 사주고 이러니까 저 사람을 더 신경 썼다면 요즘에는 MZ 세대는 그렇죠. 내가 내 돈 내는데 뭔 상관에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좀 더 이제 그런 거 좀 덜 걸리는 것 같긴 해요. 주저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.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하면 서로 짜증만 이제 나는 거죠. 널 위해서는 이걸 하고 싶고 또 날 위해서는 이걸 또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 좀 주저가 된다.
이렇게 그대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. 네.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이 선택한 걸 즐길 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안 고른 거에 대한 후회를 생각하거든요. 내가 이걸 고르고 이걸 안 골랐을 때 후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더 고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어디를 갔어요. 그럼 간 거에 대해서 거기서 어떻게 즐길 거냐를 생각했는데 거기를 갈 걸, 저기를 갈 걸 이러면서 거기 있는 그 히어앤 나우를 생각하지 못하고 못 즐기는 거죠. 안 간 곳을 자꾸 그리워하거나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후회보다는 거기에 집중하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즐길까를 생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. 그리고 선택한 걸 더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다른 거 생각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고 싶다면 이제 위계 목록 작성해서 우선순위가 뭔지 해라.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완벽주의자들은 엄청 고민을 또 하겠죠. 그러니까 답은 참 쉽진 않을 것 같아요.